안녕하세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은 23번째 문단단 시간입니다. 이번 문단단에서는 아일랜드가 나온 세계적인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캔터빌의 유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뭔가 우아한 느낌을 주는 이 작가가 바로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작가 중 하나인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사실 아일랜드는 많은 세계적인 작가들을 배출했는데요. 제임스 조이스, 조지 버나드 쇼, 사무엘 베케트, 조나단 스위프트, 예이츠, 브램 스토커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실 오스카 와일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인데요. 독자들에게 몰입하도록 만드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문단단에 소개해드릴 이 소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재미는 자신있게 보장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문단단에서 이번 시간에 함께 논의해볼 사항들을 미리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먼저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유럽과 미국의 차이, 다음으로 캔터빌의 유령이 떠돌고 있었던 이유, 마지막으로 사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느낀 유럽과 미국 사이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일랜드 태생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이 소설에서는 19세기 당시에 그가 느꼈던 유럽과 미국의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재미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가 느끼기에 유럽은 구시대적인 미신적 사고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미국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가 주를 이루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캔터빌 저택에 나온다는 유령에 대해서 보이는 등장인물들의 반응 차이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캔터빌 경은 미국에서 건너온 하이럼 오티스에게 자신의 저택을 팔기에 앞서서 큰 맘을 먹고 유령이 출몰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만 상대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금의 감정 가격으로 가구는 물론이고 유령까지 인수하겠습니다. 저는 현대화된 나라에서 왔습니다. 미국같이 현대화된 나라에서 온 자신에게 유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데 그의 이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음이 곧 드러나죠. 오티스 가족이 저택에 입주했을 때 바닥에 선명한 핏자국이 나타나는데 누구라도 목요일이 소멸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태연하게 대처합니다. 핑커턴의 챔피언 얼룩 지우개와 패러건 세제면 금방 깨끗이 지워질 거예요. 누구도 핏자국을 지우지 못했다며 겁을 주는 하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과학기술의 힘에 대한 미국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영국인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장면인데 오스카 와일드가 유럽과 미국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에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티스 가족들의 이런 당당한 모습은 유령을 당황하게 만들어 결국은 그 스스로 버지니아의 도움을 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만들었죠. 어쩌면 작가는 신세계인 미국이 구세계인 유럽의 전 근대적인 관행들을 퇴치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유럽인으로서 그는 유럽이 스스로 깨어날 가망성이 크지 않다고 느꼈고 이를 캔터빌의 유령을 두려워하는 영국인들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다음으로 이 작품에서 유령이 떠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캔터빌의 유령은 오티스 가족들에 의해서 연이어 굴욕을 당하고 나서는 버지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죠. 버지니아는 괴로워하고 있는 유령을 목격하고 그를 불쌍하게 생각해 선뜻 영원한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유령이 왜 이 세상에서 떠돌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에게 자신이 영원한 안식을 얻으려면 죽음의 천사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와 함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하죠. 그 뜻은 내가 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나와 함께 울어 주어야 한다는 거야. 유령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살아생전에 자기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결국 그가 영매에 들지 못하고 유령으로 떠돌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점이 우리나라의 귀신 이야기와 대비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귀신이 구천을 떠도는 이유로 생전에 풀지 못한 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화홍련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유령 또는 귀신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 이 이야기에서는 죄를,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에서는 한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인지 유령과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 역시 양쪽에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죠. 유령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한 존재의 탄원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버지니아라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귀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신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원님 같은 존재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유령, 귀신이 떠도는 이유의 차이,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가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캔터빌의 유령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버지니아는 유령으로부터 선물까지 받게 되죠. 그런데 소설 속에서 버지니아는 도대체 유령과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유령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남편인 채셔 공작에게마저도 비밀을 지키는데 단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사랑이 삶과 죽음보다 더 강한지 알려주었어요.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도리어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답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채셔가 보이는 반응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는 아내로부터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아내를 믿고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것까지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당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채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랑에는 반드시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창작물에서 사랑에 대해 불꽃 튀는 짜릿함, 심장 속까지 간지럽게 만드는 설레임 같은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죠. 물론 이런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사랑의 시작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부분만으로는 사랑의 지속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짜릿함과 설레임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약해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을 지속하기 위한 다른 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소설에서 채셔가 아내 버지니아에게 보여주는 믿음과 신뢰는 사랑을 지속하게 만든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지속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생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작품에서 채셔가 아내에게 보여주는 신뢰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3번째 문단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를 통해서 생각해볼 만한 점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돈키호테의 저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세르반테스인데요. 작가는 왜 누구나 알고 있는 돈키호테의 저자를 전혀 모르는 가상의 인물로 설정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지적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문학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 저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22년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